안녕하세요. 레드콜TV 콜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3일 6시를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잠깐 간단히 리뷰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좀 0.58 정도 내렸고요. 코스피는 0.24% 상승을 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늘 시황을 봤을 때는 요즘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달러 환율 오늘은 변동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선은 지금 원달러 환율에서 이제 하락 기조가 뚜렷하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은 2711억 순매도를 했고요. 물론 이제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650억 정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이제 순매도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이제 377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환율의 하락에 비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런 속도가 좀 많이 미진한 편이죠. 자, 그러면 투자 주체별로 지금 최근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요번 주 들어가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인은 순매도 대열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지속적으로 이번 주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대주주 요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 조정되는 대주주 요건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외국인도 이번 주 들어가지고는 그닥 의미 있는 수치로 볼 수는 없죠. 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미 대선이 끝나죠. 미 대선이 끝났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까지는 좀 유보 관점으로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가면 11월, 12월에 기존에 작년에 이제 15억에서 10억으로 하향 조정됐을 때 대주주 요건이 말입니다. 그때도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속칭 외국인 입장에서는 줍줍 하는 시절 아닙니까? 11월, 12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0억에서 3억으로 더 하향 조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시행령으로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은 느긋하겠죠. 굳이 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MSCI 재조정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기다리면 11월, 12월에는 내 입으로 날라온다. 외국인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줍줍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주식은 또 내년 봄쯤 되면은 높은 가격으로 또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 이 악순환 고리를 언제까지 지속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관계 당국 기재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집을 좀 피우시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증시의 안정화, 증시를 흔들리는 것을 정부가 이렇게 방조 내지는 주도해서는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인 증시의 안정화가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개인의 매도 러쉬를 막아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자, 저희는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가급적이면은 뭐,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 우리 레드콜 TV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그닥 유용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요즘에 좀 하락세가 두드러져서 현대차를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4일 전인가요? 6월 19일 현대차에서 그 보증비용 충당금 관련해 가지고 자 설명회를 했죠. 예. 그 부분 때문에 3일 연속 계속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잠시 살짝 반등을 한 그런 추세입니다. 1일 차트로 보면 뭐 그닥 그렇게 좋은 차트로 보이진 않습니다. 차트가 깨져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 그닥 좋은 차트로 보이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주간 차트로 보면 지금 이 선에 있는 거죠. 이 선에 있고 이것을 다시 월간 차트로 보면 네, 뭐 전혀 뭐 차트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2012년 5월 27만 2,500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9일이죠. 예, 10월 19일 현대차 기아차에서 합동으로 품질 비용 관련해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AR 설명회를. 그 관련해가지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차 자료입니다. 현대차 자료이고요. 그 엔진에 대한 추가 충당금 및 선제적 품질 조치, 현대 2.3조, 2조 3천억, 기아 1조 3천억을 반영을 한다. 자, 그 중에서 현대차는 즉시 비용으로 2조 1352억을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기아차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대차 방송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2조 3천억에서 2조 1천억이 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충당금을 설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 환입 등등을 통해 가지고 상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당장 2조 1천억 정도의 비용을 2020년 3분기로 책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정도 금액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금액 아니겠습니까? 자, 현대차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 2조 3천억. 그러면 과거에는 얼마만큼의 충당금을 설정을 했을까요? 2017년 2,500억 했죠? 2,500억. 2,500억 했습니다. 2018년 5천억. 2019년 작년이죠. 6천억의 충당금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조 3천억이라는 것은 작년에 설정한 충당금보다도 약 4배 어마어마한 금액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 놀랬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거죠. 자, 직전 3년 동안에 설정한 충당금보다도 약 한 2배, 그리고 작년에 설정한 충당금보다도 약 한 4배 정도의 어마무시한 금액을 이제 충당금을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좀 세밀하게 보면 늘 이제 말썽이 됐던 부분이죠. 우리 그 덕후분들 늘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GDI, 세타 GDI 11년식에서 14년식까지 120만 9천 대.
자, 예상 반영 금액이 9,460억. 우리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또 세타 GDI. 가장 문제가 됐던 그런 엔진 아니겠습니까? 자, 15년식에서 18년식 119만 6천 대, 8,298억 원. 이것만 해도 한 1억 7,700억 정도가 되겠네요. 아니, 1조 7,700억 정도가 되겠네요. 나머지 기타, 세타, MPI, HEV, 감마, 누 엔진은 5,405억 정도의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해서 토탈 해가지고 2조 3,163억의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뭐 다들 아시는 분, 뭐 이 현대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소형차 엔진, 우리나라 자체 개발 현대차 개발 엔진은 알파, 뭐 베타 엔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 들어가지고 중형차 이상, 뭐 2.0 이상인 거죠. 이제 보통 이것을 세타 엔진이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개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타2 엔진, 세타2 엔진이 이제 가솔린 엔진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화성 공장, 화성에서 이제 이것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알라바마인가요? 네. 그렇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GDI가 이게 상당히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달리는 흉기라든가 뭐 어마무시하게 그 현대차를 이제 안티를 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 예, 가 이제 GDI인 거고요. GDI 이 엔진은 미국에서 이제 집단 소송까지 이제 들어갈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엔진인데, 그러면 이렇게 2조 1352억 원을 요번 분기에만 털어낸다. 이런 회사의 입장을 잠깐 더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회사의 입장은 이런 거죠. 예. 세타2 GDI 11년에서 14년씩에 대한 충당금 설정을 교환율 관련해 가지고 잘못 설정을 했다는 얘기죠, 작년에. 예, 그래서 교환율이 상승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이게 12.6년으로 차량 운행 기간을 했는데 19.5년으로 이제 재산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품질 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산출한 것들이, 이런 수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GDI 관련해가지고, 세타 GDI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현대차에서는 이제 평생 보증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보증 관련 비용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조금,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은데, 저는 보고 좀 웃었네요. 19년 평생 보증 관련 비용 타당성 관련 경험치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다시 산정을 해서 이것을 재조정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사실 회사에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리고 15년식과 16년식의 클레임 증가가 이제 예상이 된다. 그런 거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는 품질 비용을 급격하게 직전 3년 동안에 충당금을 쌓아놓은 것, 충당금 산정을 한 것의 2배, 작년보다 4배 정도의 충당금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5년식, 16년식 고객 불만이 상승을 하고
상승 추이가 현실적으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질 비용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17년식, 18년식은 공정을 개선하고 이 공정 개선의 강화로 클레임이 감소 추세에 있다. 자, 그리고 KSDS 적용 이후 사전 고장 감지 기능이 강화되면서 19년 대비 미래 예측 비용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이제 KSDS라고 하면 엔진 진동 감지 센서라고 하나요? 네. 낙 센서 디텍션 시스템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현대차에서 이제 만든 AI 자동차 고장 진단 시스템인 거죠, 이게. 인 건데, KSDS를 적용을 한 이후에, 작년 이후부터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오히려 엔진의 진동이 먼저 감지가 되어서 클레임의 요구사항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회사가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용 산정을 좀 급격하게 많이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무엇이 되냐. 장기적 관점에서 품질 관련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 판단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클레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엔진 기종 대상으로 적극적 고객 불만 대응 조치로 잠재 리스크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결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향후 회사는 앞으로 KSDS 엔진 진동 감지 센서를 확대 적용을 해서 선제적으로 고객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객 불만이 높은 기종부터 순차적으로 KSDS를 적용을 하겠다. 자, 당연히 국내 판매분도 적용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세타 GDI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세타 GDI 아니겠습니까? 이 세타 GDI 이외에도 물론 이제 세타 MPI도 상당히 좀 클레임이 좀 많이 들어오는 기종이긴 합니다. 엔진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타 GDI 이외의 엔진도 먼저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설정을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고객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제 회사는 나아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품질에 대한 이슈 조기 감지와 신속한 시장 조치를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품질 문제 조기 개선을 하고 품질 관리 강화 위한 업무 체계를 혁신하겠다. 적극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친환경차 품질 확보 통한 브랜드 강화를 하겠다. 친환경차라고 하는 것은 뭐 전기차, 수소차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현대가 좀 달라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말들은 과거에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번 조치는 상당히 신속하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대차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증권사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 증권사인가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인데요. 위에 부분은 3.6조 원, 요거는 현대차, 기아차 합친 비용 발생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의 설명서를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바라본 향후 대응 및 영향이란 얘기죠. 네,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규모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2조 한 3천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현대차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네, 3분기는. 자, 그리고 반복되는 일회성 리콜 비용과 보수적인 충당금 인식 정책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현대차는 20만원, 기아차는 5만 4천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네, 기존에는 23만원이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리콜 비용이 반복되고 지금 4년째 계속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충당금 인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높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수적인 충당금 인식 정책은. 그러면 비용을 높게 책정을 했으면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조정을 해서 현재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해 3분기 세타 엔진 탑재 차량의 엔진 평생 보증 프로그램 시행과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 KSDS 장착으로 약 9천억 원의 비용을 반영한 바 있고, KSDS 적용으로 엔진 이상을 사전에 감지 엔진 교체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수조 원의 비용, 2.3조 원의 비용을 1년 만에 다시 반영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회사의 설명입니다. 엔진 교체율 예상보다 높았고 예상 차량 수명도 이제 7년 정도 이제 늘어나게 이제 요거는 현대차가 책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12년에서 19년으로. 그리고 KSDS 적용 이후 고장 감지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미래 클레임 예상치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을 알게 됨. 이거 이제 회사의 발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금액은 커졌으나 세타 엔진 이슈의 영향이 과거와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이게 이제 엄청나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현가 해가지고 이게 날이 새는지 모르고 싸웠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엔진 불량 문제가. 자, 충당금의 상당 부분은 5년에서 10년 이후의 장기 비용을 추정해 반영한 것이고, 단기 현금 유출되는 비용이 아니며 실제 차량 수명이 20년 가까이 될지도 의문이다. 19.6년으로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높게 충당금을 설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차세대 엔진이 이미 신차에 적용되고 있고 21년 전기차 빅사이클이 임박해 현 시점에서 세타 엔진, GDI이겠죠, 대부분이. 세타 엔진이 과거처럼 크다고 볼 수 없고, 세 번째, 도약을 앞둔 마지막 빅베스로 붙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니까 요번에 다 털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유진투자증권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의선 회장 취임과 동시에 그냥 다 털고 가자는 얘기구나. 예, 그런 얘기예요. 자, 차세대 세타 엔진 제네시스에 들어가고 있죠. 지금 세타2, 세타3라고 하는 엔진은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모르죠. 신이 만든 것이 아닌 이상 완벽한 차는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이런 문제 본면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술력으로 이런 확률을 줄일 것인가가 이제 기술의 차이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회사의 네임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회사가 10년, 20년, 30년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대기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변경을 했고, 그죠? 20만 원 변경을 했고,
연간 실적은 올해 예상 연간 실적은 자 매출액은 예상은 뭐 똑같죠? 매출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영업이익은 4조에서 한 1조 9천억, 뭐 반토막 이상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내년은 내년 가봐야지 알겠고요. 유진투자증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너무 높게 설정을 한 것 아니냐. 요번에 다 털어내는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하지만 뭐 그렇게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DB금융투자의 리포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또다시 충당금, 이제 3.6조 원, 현대기아차 품질 비용이 발생됐다라는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충당금이 아니고 2조 1천억, 1조 2천억 이거는 이제 충당금이 아니고요. 요거는 비용, 3분기에 들어간 비용, 이제 과거에 충당금하고 상기가 된 요번 3분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DB금융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설정을 했다. 네, 충당금을 너무 높게 설정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3분기 실적 충격에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펀더멘털 확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펀더멘털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네. 자, 보면 여전히 3분기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충당금 반영으로 투자 심리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규모 충당금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한다. 그죠? 자, 여전히 현대 기아차의 매출 기여도가 높은 미주, 북미, 유럽 내 양사 판매량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믹스 개선 및 인센티브 감소 역시 확인되고 있으며 이게 중요하죠. 인센티브가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판관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해외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판관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익 기반으로 유리한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20년 3분기 충당금은 충분히 보수적인 계산을 통해 산정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결론은 실적을 통한 펀더멘털 확인은 멀지 않았다. 곧 실적 회복을 통해서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이것은 뭐 아주 거대한 큰 노이즈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두 개의 증권사의 리포트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예.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이 기반에서는 당연히 뭐 올해 3분기에는 이것을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익 기반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곧이라는 것이 중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단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회하고 상쇄하고도 남는다. 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이렇게 통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상에서 매번 뭐 재벌 2세, 3세 통큰 행보, 뭐 하면 통큰 행보,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러한 의사결정, 미래 리스크를 제거하는 의사결정, 이런 것이 난 통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미래 리스크를 통한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이 시작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전기차, 수소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년 이후에 벌어질 전기, 수소차, 즉 친환경차 대전 대비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현대차 관계자를 만난 건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저 주주일 뿐입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현대 기아차는 정의선의 취임 후에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미래 뷰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제거했다라는 것은 미래 이익을 경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부터 친환경차의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세계 경영이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에서는 당연히 단기에서는 막재겠죠. 예, 중장기는 저희는 우리는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조만간 역사적 신고가 27만원, 30만원 정도가 돼야지 신고가 돌파했다라고 하겠죠. 역사적 신고가 돌파도 가능할 정도의 상당히 좋은 장기적 호재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10월 23일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